네, 안녕하세요. 제이스픽입니다. 오늘은 이제 리스닝 저번 시간에 제가 짧게 이제 마지막에 소개해 드리려고 했던 리스닝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우리가 리스닝을 왜 해야 하냐? 리스닝을 왜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리스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추천 영상, 그러니까 리스닝 어떤 걸 좀 리스닝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좋은 거 리스닝을 왜 하는가에 있어서 액센트랑 강세랑 음의 높낮이 리듬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리스닝을 초보자가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물론 이해가 되면 좋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왜? 내가 리딩을 제대로 못하는데 리스닝을 들어봤자 사실 거기서 이해할 수 있는 건 몇 개 되지가 않아요. 문장으로도 문장을 보여줘도 읽지를 못하는데 이해를 못하는데 리스닝 보이지도 않는 거를 영어 단어를 듣게 되면은 더 이해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리스닝을 뭔가를 이해하려고 계속 뭔가 같은 걸 반복해서 보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리스닝의 목적을 정확히 두시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리스닝을 하면 좋은 점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줌으로 그 학생들을 봤을 때 영어 회화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도 하나같이 좋은 게 있어요. 발음입니다. 발음이 좋아요. 왜 발음이 좋냐? 맨날 듣는 게 다 미국식 발음이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부산에 가서 한 달 동안 살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산 사투리 있어요. 그러면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아마 본인도 스스로 느낄 거예요. 아마 이건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내가 거기서 사투리를 쓰지 않는 사람인데 그냥 이상하게 다 자주 듣다 보니까 그 사투리가 나와. 그 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톤이. 그죠? 그 특유의 부산 사투리가 나온다는 거죠. 은연중에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듣는 거에 있어서 그 내가 실제로 말했을 때 그 액센트가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어떤 리스닝을 듣느냐가 곧 내 영어의 보이스 톤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깔끔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리스닝은 내가 영어 실력 자체 어떤 플루언시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더 영향이 큰 건 뭐냐면 내 보이스 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흑인의 어떤 그런 발음을 많이 들었다고 치면 내 보이스 톤이 흑인처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너 어디 출신이구나 이게 딱 나오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얘가 뭐 보스턴 쪽에서는 좀 더 포멀하게 얘기하고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좀 더 캐주얼하게 얘기하고 릴렉싱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저기 그 누구죠? 그 박준영 씨 있죠? G.O.D의 박준영 씨랑 그 타일러 그죠? 시카고 출신의 타일러 씨를 비교해 보면 딱 나오죠. 되게 약간 박준영 씨는 되게 캐주얼하고 편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타일러 씨는 좀 더 포멀하고 아카데믹한 느낌으로 좀 설명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내가 어떤 톤을 듣냐가 결국에는 내 발음에 혹은 내 그 스피킹 톤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alright? 그러니까 어 그거에 집중을 하셔서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악 듣듯이 그냥 편하게 내가 닮아가고 싶은 목소리로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난 조금 좀 지루한 건 싫어. 난 좀 뭔가 좀 발랄한 게 좋아. 좀 액티브하게 좀 약간 뭐죠? 되게 약간 흑인처럼 조금 재밌게 좀 웃기게 뭐 아니면은 웃긴다기보다는 좀 뭐라 그러죠? 캐주얼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뭐 이렇게 약간 뭐 dog 같은 그런 수거가 아니라 속어 슬랭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좀 섞어 가면서 좀 말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난 좀 점잖하게 얘기를 해야겠어. 비즈니스를 좀 해야 되고 좀 젠틀하게 얘기하는 법, 폴라이트하게 얘기하는 법을 좀 알고 싶어. 그럼 그때는 이제 또 그쪽 그런 동부 쪽에 그러니까 출신의 그런 사람들의 영상을 많이 봐주시면 좋아요. 아니면 직업군 자체를 뭐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의 팟캐스트나 이런 유튜브를 들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리스닝은 철저하게 내 보이스 톤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음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거기서 내가 뭔가 영어 실력 자체를 키운다는 거를 굳이 기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되면 너무 좋지만 사실 그거는 리딩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리딩을 통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딩을 왜 하냐면 리딩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회화에서 적용시킬 만한 그런 힌트들 인스퍼레이션을 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서 그거를
applying 그러니까 응용해서 내가 거기서 나온 뭐 내가 평소에 읽은 책이나 아니면 뭐 기사나 뭐 스토리나 그런 거에서 나온 그 단어들을 내가 실생활에 적용시켜 보는 게 리딩이라고 하면 listening은 내가 어떤 식으로 좀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듣는 사람이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말했으면 좋겠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면 좋고 안 돼도 상관없어요. 편하게 듣는 게 핵심이다. 그럼 최소한 발음은 좋아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발음 자체를 조금 부스팅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우리가 사전 찾아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리딩을 해봤어요. 지금 이건 랜덤하게 그냥 하나 뽑은 건데 여기 지금 뉴욕타임즈거든요. 참고로 여기 보이시면 뉴욕타임즈에 그죠? 첫 번째 지면 지금 이게 첫 번째 커버인데 여기서 보시면 Hegseth and Democrats spar over Iran in his first testimony since war began. 읽었을 때 내가 거기 각 단어의 강세가 어디 있는지를 좀 파악하시면 좋아요. Democrats spar over Iran in his first 이런 이란 같은 굳이 그 이름 고유 명사나 혹은 특유의 이름 뭐 삼성 이런 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단어들을 좀 위주로 강세를 찾아보세요. 근데 내가 그래서 testimony라는 단어의 강세를 정확히 모르겠다. 그럼 그때는 영양사전 찾아보시는 거예요. 영양사전 찾아 들어가셔서 영한사전을 봐도 상관없지만 어차피 발음이니까. 근데 웬만하면 영영사전을 좀 펼치시는 버릇을 하시면 좋아요. testimony를 한번 쳐볼게요. 그럼 여기 그냥 네이버 영양사전 치시면 돼요. 그리고 영양사전 볼 때는 웬만하면 이 Merriam-Webster's Learner's Dictionary 여기 보이시죠? 요 소스를 참고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제일 공신력 있는 뭐 물론 다른 뭐 옥스퍼드나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미국식으로 할 거라고 치면 이걸로 봐주시는 게 좋아요. 영어도 미국식 있고 영국식이 있습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Right? Anyway, 여기서 보시면 testimony 나오죠. Something that someone says, especially in a court of law, while 뭐 나와요. 이 뜻을 볼 때는 꼭 이런 식으로 봐주시는 게 좋아요. 참고로 단어를 볼 때 testimony는 뭐다, 뭐 증언이다, 뭐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something인데 someone says 뭐 누군가가 말하는 something이에요. Especially in a court of law. 뭔가 그 법정에서 좀 말하는 그런 용어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testimony라고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번? 그럼 while formally promising to tell the truth. 뭔가 내가 사실을 얘기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에서 뭔가를 말하는 거. 그게 testimony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증언. 너무 한 글자로 해버리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폭이 좁아져요. 이건 저번 시간 했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글, 영어 이거 반복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좀 다 나와죠. 미국식 나오고 영국식 나오고 호주 나오고 인디아 나오고. 이걸 미국식으로 한번 보면 testimony, testimony 나오죠. testimony, testimony. testimony, testimony. 그러면 testimony. 강세가 testimony. 테뭐 보이시죠? 아니 들리시죠? 이거를 액티브하게 내가 좀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리딩을 할 때마다 내가 어떤 단어의 강세가 구체적으로 어딘지 모르겠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거를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 따라해 보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부스팅을 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리딩 할 때 이것도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면은 영어 강세는 생각보다 금방 올라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뭐 R 발음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while, ill 이런 발음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depens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알파벳 발음 같은 경우는 따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안 되면 사실 맥락상 이해할 수 있어요. F로 하건 P로 하건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강세거든요. 그래서 일단 강세를 하는데 연습을 하는데 내가 이런 뭐 L, R, 뭐 V 뭐 이런 게 잘 안 된다. would 이런 거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일단은 강세만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강세가 좀 잘 됐을 때 그때 좀 적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alright? 그래서 한 가지 더. 그리고 발음하실 때 이거 뒤에 D 같은 거 suggested, from 다 살리는 거예요. 여기 mom 할 때 사람들이 mom 닫는 경향이 있는데 열어야 돼요. mom, 끝에 다 들어보시면 listening 들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끝에 들어보면 다 알파벳을 살립니다. Suggested from the Oval Office that he would not send aides to engage in peace talks soon. talks. K랑 S가 같이 있죠. 그러니까 talks. K talks.
soon.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음을 살려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빨리 말할 때도 그냥 그게 나와요. He would not send aids. 그냥 he would not, wouldn't 이거랑 이거 wouldn't 이렇게 하는 바람이랑 실제로 그거를 하나 살리려고 해서 이렇게 숨어진 그러니까 뭐죠? 생략이 되는 그 발음이랑 사실 달라요. 우리가 연음 처리를 해가지고 뭔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것도 이거를 알고서 하는 거랑 모르고서 하는 거랑 그 음이 다릅니다. Alright?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 다 살려 보시고 그 다음에 한 문장 형태로 한번 쭉 말해 보시고 그렇게 연습하시면 강세는 다 되실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실제로 그냥 스피킹 할 때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 학생 중에 영국에 살다 온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애초에 발음 자체가 영국식 발음이야. 이런 발음. 그래서 근데 그런 하는 느낌이 그냥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온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그 리스닝을 영국식으로 많이 받고 축구를 또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이. 축구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인터뷰를 볼 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발음을 하니까 나도 그렇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정작 몰라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뭐 어쨌든 그래서 영어회화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리스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음을 강조해주기 위한 거고 그 음을 내가 좀 잘 살려주고 싶을 때 리딩을 참고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그 영양사전 같은 걸 볼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거, right?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리스닝. 제가 일단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주로 많이 봐서 이걸 꼽았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보면 앤드류 휴버맨.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뭐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회화는 인터뷰가 제일 좋다고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대1로 왜 인터뷰를 하다 보면 단순히 뭔가 짜여진 스크립트가 아니에요. 그죠? 짜여진 스크립트가 아니라 뭔가 실제로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그런 단어들을 위주로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편하게 대화하는 거니까 1대1 인터뷰는 특히 그러니까 다수가 나오는 것도 사실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되게 너무 컨텍스트가 왔다 갔다 해서 좀 뭐라 하죠? 듣기가 좀 난잡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깔끔하게 들을 수 있는 1대1 인터뷰를 많이 보시는 게 좋고 그 중에 하나가 앤드류 휴버맨이요. 앤드류 휴버맨은 이제 교수님이요. 스탠포드 교수님이기 때문에 교수님 특유의 그 톤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정제되게 말하고 젠틀하게 말하고 폴라이트하게 말하고 물론 때로는 이런 fucking 같은 그런 fracking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도 가끔 쓰시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서는 되게 좀 아주 정석적으로 말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스탠포드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뉴로사이언티스트 뇌과학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뭐 도파민 요새 한창 또 이슈가 많이 됐었죠. 뭐 쇼츠 같은 거 그런 거 대부분 다 이분이랑 그리고 이분이랑 같이 이렇게 또 협업으로 하시는 교수님들이 몇 명 계세요. 그분들의 그런 이론 같은 거 도파미네이션 것도 그 중에 하나죠. 그분들의 이렇게 연구를 참고해서 나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뇌과학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뭐 심리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요거 앤드류 휴버맨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멜 로빈스라는 분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Let Them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 self-help 그러니까 우리 동기부여나 뭔가 좀 이분도 심리 쪽에 관심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아니면 좀 여러 가지 주제를 다 다루세요. 단순히 심리도 아니고 뭐 건강도 있고요. 그 웰빙 관련해서 다 다뤄요. 그러니까 가볍게 듣기 좋고 그리고 멜 로빈스 같은 분은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외국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듣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발음 같은 걸 좀 더 신경 써서 말하는 경향이 있고 좀 일부러 천천히 말하는 느낌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말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멜 로빈스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맷 라이프.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세게 말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좀 약간 스탠드업 코미디언 하면 좀 약간 어느 정도 이미지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 날티나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죠. 좀 약간 좀 캐주얼한 쪽으로 내가 좀 말을 하고 싶다. 뭐 좀 약간 조킹을 좀 담아서 말을 하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하시면은 저는 맷 라이프도 추천을 드려요. 맷 라이프는 실제로 요새 인기가 굉장히 많은 친구고 저도 굉장히 가끔씩 즐겨보고 있는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막 그 조킹하는 그 레벨 자체가 굉장히 좀 하드코어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자기도 이렇게 뭐 미안하다 뭐 어쩐다 하지만 일단 처음 들었을 땐 first impression이 그렇게 그러니까 첫인상이 그렇게 좋진 않을 수는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캐주얼하게 좀 농담식으로 친구랑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미국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알고 싶다. 그럴 때 스탠드업 코미디언 맷 라이프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많이 있어요. 뭐 스탠드업 코미디언 중에 요새 뭐 한국인도 있죠. 한국계 미국인 정확히 얘기하면
nationality는 미국인이지만 어쨌거나 엄마가 한국 분이셔서 그 또 엄마를 갖고 놀려가지고 한창 화제가 됐던 바비 리라든지 요새 잘 안 듣는데 하여튼 앤토니였나 하여튼 그분 계세요. 그 같이 그 팟캐스트로 나오시는 분 그분들 거를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이렇게 욕설이 많고 캐주얼한 말을 많이 하고 좀 약간 그죠 그 서부 특유의 그런 재밌는 표현이나 좀 약간 퍼니한 그런 바이브를 많이 만들어내서 말을 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그런 sarcastic한 느낌도 좀 있고, 그러니까 sarcastic은 좀 약간 이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린 건 여기까지고 캐주얼하게 얘기할 때 포멀하게 얘기할 때 이거를 구분해서 내가 그 톤을 맞춰서 좀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쓸데없이 진지하지 않고 그리고 쓸데없이 너무 좀 선을 넘지 않는 그 구간을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alright? 오케이.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아마 글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리딩 같은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right? 고생하셨습니다.